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오랜만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 사연을 보내줬는데요. 일단 이 여고생은 수학을 정말로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매우 성실한 학생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현재 2등급의 성적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야, 아니 2등급이면은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네. 나는 2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리 씨 입장에서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2등급의 벽을 깨고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욕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한 발이라도 발전해 가고 싶은.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욕심을 갖기에 딱 적당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좋은 시점이죠. 자신의 어떤 실력에 대한 점검을 할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학습 면에서는 기초를 잘 잡을 시기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수시 어떤 진학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가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기 딱 좋은 1학년 1학기 즈음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 학습 태도나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숙제를 밀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특히나 모범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빨리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늦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 미래의 공학도를 꿈꾸는 고등학교 1학년 서유진 양입니다. 유진이네 수학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고 욕심도 많은데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수학에서 그 약간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100점 그거를 맞기가 항상 좀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그게 자기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2%의 부족함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는 유진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무언가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수학 공부라도 하는 것일까요? 유진이야,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수학 영재에서 필수로 과제 연구 대회를 하라고 했어요. 지수와 로그를 통한 수업 모델 제안인데 제가 지수와 로그에 흥미가 있는데 때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아하, 요즘 유진이가 푹 빠진 동아리 활동이었나 보네요. 그나저나 하루에 수학 공부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요즘에 국영수가 중요하다 해서 국영수를 많이 하고 수학을 일단 비중을 크게 잡아서 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성실함으로는 전교, 아니 전국에서 1등일 정도로 노력하라는데요. 자세부터 보세요. 정말 반듯하죠? 곧 있을 기말 시험 때문에 바쁜 유진이 1학년 과정은 2번이나 복습했지만 아직도 어렵다네요. 유진아. 네.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공부했어? 아니요, 저는 학원 교재로만 의존했어요. 요즘은 수학의 정석책까지 보면서 시험 대비에 열중하고 있다는데요.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네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신이 2등급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합산하는데 기말고사 때 올리고 싶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9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인데 제가 22등을 해서 그것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내신 대비를 위해 유진이가 푸는 문제집만 해도 5가지가 훌쩍 넘을 정도. 정말 철저하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풀이 과정을 반복해서 쓰면서 아예 문제와 풀이 모두 외워버린다고 하네요. 적고 또 적고 정말 노력만큼은 따라올 자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말고 한숨을 쉬는 유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 같은데요. 최근 유진이는 선행과 복습을 번갈아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나저나 문제를 풀다 말고 휴대폰을 손에 드는 유진이 잠시 쉬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하는 걸까요? 어라? 휴대폰으로 문제집을 찍네요. 도대체 수학 문제는 왜 찍는 걸까요? 원래는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집에서는 마땅히 물어볼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수학 질문 앱 같은 걸로 활용해서 하니까 효과도 되게 좋고 제가 모르는 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유진이의 사진 폴더를 꽉 채운 건 바로 기하단원의 문제들. 특히 4점짜리 응용 문제는 선행의 걸림돌이라고 하네요.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 유진이.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유진이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열심히 한다고 제가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유진이만큼 한다면 막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 있잖아요. 근데 왜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그렇게 만족하게 안 나올까? 네, 그게 걱정이에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유진이의 노력이 꼭 결실을 맺길 응원할게요. 유진이의 수학 1등급을 위해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1학년 서유진 양을 만나봤습니다. 참 그 2% 부족하다는 말이 딱 우리 유진 양한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2%를 뛰어넘어서 정상의 문턱에 오를 수 있을지 이게 어머님과 우리 유진이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근데 일단은요, 의욕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유진이의 태도를 보니까 이거 정말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쵸.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이 장점을 잘 살리면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이 너무 방법이 좀 획일적이지 않나. 네. 이 수학 공부하는데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변경하려는 그 고민.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좀 바꿔보려는 좀 시도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계산 실수가 좀 곳곳에 좀 보여요. 네. 아주 사소한 실수들인데 그러나 그건 어쨌든 점수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것들만 조금씩만 바꿔준다면 1등급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신기하게 꼭 100점에 한두 개를 틀려서 100점을 못 맞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안타까운 친구도 있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유진이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뭐 연산 실수도 있고 조금 반복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아이가 나는 알고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모르는 건 못한 아니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틀린 거, 자꾸 1등급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겠다. 네. 넓게 공부하기보다는 얘의 그 몇 가지, 그 약점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유진이는요, 남들 다 노는 주말에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수학 학원을 가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 부분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루 2-3시간 꾸준히 수학 공부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문제집을 활용해서 1학년 과정 2-3번 정도 복습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왜 1등급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딴 애들도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역시 독하세요. 네.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라는 이유가 딴 애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장점이 되지만 네네. 고등학교에서 1등급 정도 받는 애들은 그냥 밥만 먹고 거의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 그 자리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방법을 바꿔줘야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문제집을 딱 2권으로 일단 줄이고 거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건이 있다 그래봐야 90% 문제는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개념서, 하나는 약간 응용서를 해서 응용서를 통해서는 해결 능력을 한 문제를 30분이라도 끙끙거리고 풀 수 있는 걸 찾고 개념서에서는 확실히 네. 개념을 잡아간다 그러면 방법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저는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뭐 초등학교 수학도 아니고 고등학교 수학에서 무려 또 2등급을 받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구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글씨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박또박 잘 써요. 네네. 그래서 자세도 좋고 또 인터뷰하는 것도 보셨죠. 마치 그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듯이 그죠? 뭔가 하나에 빠져 있는 친구입니다. 네. 수학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뭐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처지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저는 오늘 뭐 유진이가 지적은 언짢아 할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그렇죠. 말씀하세요. 네. 제가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번 거는. 네. 아, 가만히 있겠다고요? 지적은 안 그냥 하겠다고. 아,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적은 안 하고 아, 네. 대신에 다른 편법을 제가 좀 많이 알려줘야죠. 아, 네네. 일단은요,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완전히 그 오답을 암기해버리는, 그 오답 풀이를 이렇게 다 고쳐서 암기해버리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네.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 외워서. 과정을 쭈르륵 외워서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틀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데서 끝나요. 그럼 자기 걸로 안 되거든요. 시간이 흐른 뒤에 뭐 한 일주일 뒤에라도 그 틀리고 이해해서 나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 풀어봐야 돼요. 그 네. 이해했던 걸 이 친구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맞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했어요? 그러면 이거 했어요?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반복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업 태도 뭐라고 할 거 없고요. 문제집 선정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좀 폭을 좁히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하는 부분을 좀 두고 못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 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지금 좀 시급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자면 맨 처음 보였던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였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손을 놓은 게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만약 문제 상중하에 해당한다면 중 정도 그리고 중하 정도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시도가 없었다는 거, 즉 백지였다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도 못 댄 거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그 어떤 개념에서 배웠을 텐데 배웠다면 이게 안 된다면 그래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앞에 가서 예제에서 좀 쉬운 걸로 문자 개수가 적은 걸로 원리를 파악한 후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같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서로 이건 묶으니까 하나로 보고 이걸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손을 못 댄 게 그런 게 네. 아쉽습니다. 꼭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나열하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열해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을 쓰는 거구나.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공식을 들이대는 학생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예. 공식부터가 아니라 왜 그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나열을 해봐야 되고 직접 세워봐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변형됐을 때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미적분 1 문제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극대극소에 관한 미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약간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 1, 수학 2 부분 그리고 확통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심화 문제에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또 기하를 좀 더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조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원과 삼각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 나오는데 사실 그 원리는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과 삼각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원주각 문제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하고 그러니까 기하 문제라는 것은 우선은 공통되는 어떤 성질들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들 원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들 이런 것들을 좀 추론해 본 다음에 그 문제의 특별한 조건들을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하고 어떤 성질일까? 여기서 원주가 이게 각이 이렇게 되니까 지름이니까 직각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거. 네. 근데 시도를 잘 못 해본다는 게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김세희 선생님 혼자서 오늘 수학 독주. 얘기만 가지고 네.
뭐 24시간도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활약이 대단한데 네네. 왜냐하면 또 이 고등학교 수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매 눈으로 다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 추리 능력까지 발휘하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한마디로 매추리의 눈이다. 매출이의 눈이다. 아,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유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같은 걸 좀 보면 더욱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검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동작성은 평균보다 약간 높고요. 언어성은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언어성과 동작성은 큰 차이 없는데 속도 부분에서 네. 약간 낮게 나왔죠. 그리고 강점은 행렬 추리하고 이해가 강점이고 약점은 기호 쓰기인데 기호 쓰기란 건 뭐냐면 시각적 집중력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본 거를 그 단기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기억하지 못해서 네. 이 아이가 외운 것 같지만 금방 날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뜻하고요. 수학 성취도를 보게 되면 희한하게 인지 능력도 좋고 내신도 좋은데 오. 약간 어려운 문제를 좀 제시했더니 전체적으로 평균 하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강점은 계산하고 개념 쪽에는 강점이 있는데 약점은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즉 심화 응용 문제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서 네. 현재 공부하는 문제집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쉬운 문제에는 강할 수 있지만 조금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약함이 보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 성취도 평가 보시면서 좀 취약했던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이셨어요? 예, 특히나 계산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정도 사소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4분의 9, x는 -5다. 그러면 양변에 이제 4분의 9 때문에 정수를 만들어서 양변에 4를 곱해야 되는데 네. 이쪽 식에만 곱하고 이쪽 식에 안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원 물리가 있었는데 이쪽에 -5가 있으니까 이항해주면 이쪽에 더하기 5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걸 또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소한 실수들을 좀 줄이는 정확하게 계산한 연습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유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목표가요. 기말고사, 그러니까 중간 기말이 합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말고사에서 19등 안에 드는 거예요. 1등급이 19등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22등이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해서 이 3등을 확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야, 이제 뭐 정도로 하는 방법은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고 편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2명만 제끼면 되거든요. 일단은 공부에 집중 못하게끔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틀렸잖아요. 왜요? 19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21등, 20등, 19등까지 3명이지. 19등까지 그러니까요. 3명을 해야겠네. 수에 약해서 그냥 하지 마요. 한 명 더 소개시켜 주던가. 그래요. 남자로 해서 일단 미남계로 빠져들게끔 유도를 해서 19등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어머님들이 이제 항의 전화 오십니다. 아, 이거 19등, 20등, 21등 어머님들이 이리 씨한테 이제 전화 온다니까. 선생님 이런 거 말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지만 유진이한테는 개인 교습을 좀 권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파악을 하고 이 아이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은행을 이 선생님께서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 틀렸어, 이 문제에 대한 해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또 바로 다시, 제공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약점을 파악하고 방향성까지 짚어줄 수 있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맞춤형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백지 연습장을 써라.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은 성실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면 되는데 그 연습을 자꾸 책을 보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 기억력 혹은 이해력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네. 공부했어요. 그럼 책을 과감히 덮어요. 덮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연습장을 깨끗한 연습장을 쓰고 지금부터 제가 자기가 공부한 거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써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히는 데가 딱 보이죠. 막히는 데가 딱 보여요. 이거를 정말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면 아, 내가 사실 공부했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못했구나라는 스스로 체크가 되죠. 네네. 예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설명하듯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해보면 2차적으로 이 소리가 또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려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합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연습하고 꾸준히 한다면 그동안에 겪었던 그 약점들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30분을 공부하든 1시간을 공부하든 1시간 반을 공부하든 1시간 반을 넘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단위 시간 속에
배우는 시간, 익히는 시간, 테스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는 이 마무리 작업을 저는 그 아이들한테 꼭 전달하고요. 제가 대학을 와보니까 네네. 정말 공부에 선수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하는 공부 방법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게 머리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스캔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아니면 열심히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뭔가를 계속 쓰고 있어요. 나야. 뭔가를 계속 쓰고 있어서 이 어떡해. 팔은 아픈데 팔은 아프고. 눈과 머리는 손보다 빠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은 꼭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팔이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근데 유진이만큼이나 참 답답하고 속상하실 게 바로 어머니 마음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니까 참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같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 맞아요. 어떡하니.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 1등급인데 아우 어떡하니.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얘는 이미 속상한데. 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걱정하는 엄마보다 야 요것만 하면 1등급 되겠네 또는 일로 와봐 하면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공부 안 해도 돼 요걸로 우리 우동가게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아이의 우동가게야. 공부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네네. 괜찮아 너 지금도 맞아요. 되게 잘해 요걸 갖고 다른 거 해볼까 네일 아트 좀 배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네네. 힐링이 될 수 있는 쿨한 엄마가 네.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고등학교 1학년 유진이의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뭔가 요만큼 2%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그 부족한 2%가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유진이를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규칙적인 만남입니다. 틀린 문제,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제 결정적 한방은 마무리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꼭 짓고 나면 그때부터 성적이 1등급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변화입니다. 성적에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잘 변화시켜야 되고 그 방법에는 분명히 약간의 고통이 따르고 책임이 따를 겁니다. 좀 더 방법을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리 씨 늘 네. 항상 결정적 한방에 힘을 주잖아요.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1등급 수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진짜? 네, 귀엽죠 아주? 네. 1등급짜리입니다. 오. 사실 그 유진이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저도 1등급으로 가고 싶어요. 네. 빨리 많이 벌어서 1등급 넘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유진이도 1등급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이 더운 날 우리 1등급 수박을 먹고 기운을 차리면 분명히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그 수박은 저 주는 거예요? 제가 먹어야죠. 아유, 뭐 얼마나 크지도 않은데 그거 제가 가지고. 좀 이따 2등급을 하나 사다 드릴게요. 1등급이라서 나만 함께 먹어야 나눠 돼. 먹읍시다. 아, 그런데 오늘요, 고등학생 얘기를 하니까 정말 참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조금의 차이로 그 아이가 원하는 목표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저희의 마음의 몇 배로 어머니께서는 더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유진 양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결정적 한방 다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1등급 수박으로 자 등급 한번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스타학은 저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